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레시피의 AWS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스레인지 역할을 하는 서버 EC2를 준비를 했죠. 요리 도구가 준비가 됐으니 이제 식재료를 보관할 냉장고가 필요한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할 재료는 한 번 넣으면 절대 상하지 않는 무한한 저장소, 무한한 냉장고, 아마존 S3라는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3가 도대체 뭘까요?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S가 3개 들어갔다고 해서 S3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정말 단순하고 쓰기 편한 저장소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설정할 거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파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클라우드 전용 공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웹사이트의 정적 이미지나 유튜브 영상, 그리고 기업들의 거대한 백업 데이터까지 모두 이 S3라는 거대한 냉장고 속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S3의 메인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이 S3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압도적인 안정성에 있어요. 수치로 보면 좀 더 놀라운데요. S3의 내구성은 무려 99.999999999%입니다. 9가 무려 11개나 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1000만 개의 파일을 저장했을 때 1만 년이 지나는 동안 딱 한 개의 파일을 잃어버릴까 말까 한 확률입니다. 사실상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무제한 확장성까지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 사진첩부터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까지 용량을 미리 정해둘 필요 없이 넣는 만큼 이 바구니라는 게 알아서 커집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알림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S3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작하는 원리를 짧게나마 좀 살펴보면 바구니, 이 버킷이라는 존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버킷은 파일들을 담는 최상위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버킷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뿐이어야만 해요. 마치 웹사이트 주소처럼요. 왜냐면 버킷 이름 자체가 해당 데이터로 접속할 수 있는 고유한 URL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킷을 만든다는 건 나만의 거대한 데이터 창고 주소를 생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 그 안에 담기는 이미지, 영상, 문서, 로그, 이런 다양한 파일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버킷에 담기는 객체는 단순한 파일이 아니에요. 파일 본체인 데이터, 그리고 이 파일이 언제 생성됐고 누가 주인인지 적힌 메타데이터가 한 세트로 함께 저장이 됩니다. 윈도우 파일이 그냥 종이라면 S3 객체는 앞뒤로 정보가 마구 적혀 있는 봉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3에는 폴더가 없는데 어떻게 파일을 찾냐? 에서 나오는 대답인데요. 우리가 만약 photo.jpg라는 경로 자체가 하나의 이름표, 이 고유한 키로 저장이 됩니다. S3는 이 거대한 이름표를 마치 인덱스처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수백, 수천, 수억 개나 수조 개로 늘어나도 이 키만 알면 경로를 따고 타로 들어갈 필요 없이 즉시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S3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비결이고, 동시에 심플한 구조 덕분에 S3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유연한 저장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단순히 저장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그리고 EC2에서도 사용량,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요금이 별도로 책정됐던 만큼 S3의 핵심도 비용 효율에 있어요. 자,
모든 데이터를 사실 1년 내내 에어컨 빵빵한 명당에 모실 필요는 없잖아요. 데이터에도 엄연히 유통기한과 활동량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탠다드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라고 말하는 게 이 S3 객체 하나하나에 부여할 수 있는 저장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과 같습니다. 언제든 바로 집어갈 수 있고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자주 수정되는 파일이나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보는 이미지들은 무조건 여기에 두는 게 맞습니다. 꺼냈을 때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스탠다드 IA입니다. 여기는 자주 안 가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보관료는 스탠다드보다 훨씬 싸지만 물건을 꺼낼 때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확인하는 옛날 보고서 같은 걸 두기에 딱이죠. 하지만 말 그대로 가끔 보는 데이터일지라도 빨리 아니면 즉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약이 필요한 경우 이 스탠다드 IA를 사용하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글래시어인데요. 굉장히 극적인 비용 절감을 보여주는 녀석이에요. 이건 거의 냉동고나 타임캡슐 수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스탠다드 대비 거의 90% 이상 저렴하기도 하죠. 대신 꺼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뒤에나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5년 또는 7년 이렇게 길게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고민 말고 여기에 담아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글래시어라는 것 자체가 이 법적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 정석적으로 쓰이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티어림 클래스인데요. 이 위에 말한 모든 걸 일일이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클래스입니다. AWS의 AI가 데이터 사용 패턴을 천천히 지켜보다가 이 객체 요즘 안 쓰네? 싶으면 알아서 저렴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용을 시작하면 성능이 좋은 스탠다드 같은 곳으로 알아서 모셔오죠. 관리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결국 S3를 잘 쓴다는 건 이 데이터의 온도를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S3를 사용할 때는 너무 비싼 돈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쓸데없이 비싼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매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글래시어 안에도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쉽게 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S3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유실이 걱정할 필요 없는 무제한 저장소이고 버킷과 객체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냉장고에 재료를 채웠으니까 이제 이 서버와 저장소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버에 직접 꽂아 쓰는 하드디스크 EBS와 EFS 그리고 인스턴스 스토어의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신기한 게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맛있는 개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